2006년 서울의 여름, 무더위는 실종된 35, 새 미혼모 이지은의 마음속 냉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됐다. 그녀의 흔적은 공기 속으로 사라진 듯 텅 빈 아파트와 덩그러니 남겨진 7, 살아들 지훈만 남았다. 모두가 전형적인 실종 사건이라 생각했지 만무해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이 끔찍한 단서를 숨기고 있었고, 이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성실한 어머니이자 효녀였던 지은의 삶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났으며 이야기는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지은은 다정다감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성으로 강남의 작은 출판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에게 전부였던 어린 아들 지훈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2년 전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아늑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소박한 삶이었지만 지훈이 행복하고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 고미혼모로서의 어려움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동료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착한 성품을 좋아했다. 대구에 사는 그녀의 가족, 특히 어머니 박민주 씨는 딸을 걱정하며 자주 전화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지은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다. 지은이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었다는 것이다. 성공했지만 가정이 있는 남자의 동우와의 관계였다. 지은은 언젠가 동우가 이혼하고 자신과 지훈에게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끊임없이 갈망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 뒤에는 억눌린 감정 피로 그리고 모호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모든 것은 2006년 8월 15일에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아들 지훈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오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오후 지훈은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자 선생님이 외할머니 박민주 씨에게 전화해 데리러 오게 했다. 그날 밤 지은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다. 민주 씨는 지은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사람들은 그녀가 바쁜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지은은 아들을 절대 잊을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 씨가 지은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침입 흔적은 없었고 모든 것이 깔끔했다. 하지만 방에는 지은의 소지품이 없었다. 옷장에는 옷 몇 벌만 남아있었고 지갑의 열쇠, 휴대전화는 모두 사라졌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이지은의 가족은 서울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김지훈 형사와 박준호 형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은의 아파트로 가서 수사를 시작했다.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아파트 CCTV에는 15일 아침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신은 그녀가 집을 나서는 모습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은 지은의 이웃친 구동료들을 인터뷰했다. 이웃들은 그녀가 조용하고 부침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성실하고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다고 했다. 모두가 그녀가 아들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녀의 연인인 이동우에게도 질문했다. 그는 전날 밤 다투었고 그 이후로 그녀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은이 자주 질투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자신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진술은 설득력 있어 보였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했다. 그는 너무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경력. 하지만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다.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어떤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지은의 연애관계에 집중되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언론과 대중의 압력은 커져갔다. 이 사건은 한 미혼모의 실종에 관한 슬픈 미스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다 원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익명의 전화가 경찰서에 걸려왔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자신이 동우의 친구이며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우가 이 사진들을 회사 창고의 쇠상자 안에 숨겨두었다고 했다. 그는 이 사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동우가 그것들을 볼 때마다 긴장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형사는 이것이 중요한 단서임을 직감했다. 그와 준호는
즉시 동우의 회사로 가서 확인했다. 창고의 쇠상자 안에는 낡은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카메라 안에는 메모리 카드가 있었다. 경찰은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소풍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다. 그 사진들에는 동욱의 아내 아들 그리고 나무 뒤에 서 있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는 신비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경찰이 사진을 확대하자 그녀가 바로 지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동우와 지은이 함께 있었다는 증거였다. 동우는 추궁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 사진들은 친구를 위해 찍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며 그녀의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한 사진에서 동우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보였다. 경찰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그 메시지를 확대했고 그녀는 원하지 않아 나는 너와 나만 원해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이 메시지는 동우가 다른 여성에게 보낸 것이었다. 경찰은 그 여자를 찾아냈다. 그녀는 동우의 옛 동료이자 직장인이었다. 바로 이 여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그녀는 동우를 회사에서 몇 번 만났으며 그가 아내에게 질려 다른 여자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수사는 동우의 복잡한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김 형사와 준호는 동우와 한 친구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서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한 것을 찾아냈다. 그들은 다시 CCTV를 확인했고 지은의 아파트 근처에 흰색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던 것을 알아냈다. 이 트럭은 동우의 친구이자 밀수업자 소유였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동우가 지은의 아파트에서 큰 물건을 먼 곳으로 옮기도록 고용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침묵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증거는 수사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경찰은 동우의 아파트를 수색했고 옷장에서 피가 묻은 셔츠를 발견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 혈흔을 분석한 결과 지은의 DNA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또한 동우의 옷장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지은의 것이었다. 경찰은 지은의 휴대전화에서 동우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찾아냈다. 모든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동우를 체포했다.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지은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이지은 사건은 여전히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동우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가족에게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있다. 왜 동우는 지은을 죽였을까? 동우는 완벽한 삶행복한 가정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 사건은 비록 끝났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 그리고 완벽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절대 믿지 말라.